안철수 쪽에서 엄청 공격받았죠. 저 그랬죠. 근데 저는요, 제 방법을 좀 배우세요. 예. 저는 공격받으면요, 예. 다 받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 하나 딱 찍어요. 예. 그래서 제 전화번호 보내줘요. 진짜로요? 예. 너 전화번호 보내와. 그리고 바로 육두문자를 날려요. 너 내가 추적한다 전화 안 하면? 그 다음 그 글이 사라져요. 근데 그 주위에 글들이 같이 사라져. 아, 이거 잘못 건드렸다. 저건 진짜 쫓아올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욕하는 분들이, 그래서 나는 이 의원들이 뭐 18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막상 옛날에 그 허재현 기자가 예. 일베들 만나고 취재한 적이 있어요. 예. 예. 얼굴 눈도 못 쳐다봐요. 자기들도 떳떳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기본 캐릭터가 키보드 워리어예요. 골방전사, 좌판전사. 여 좌판에서만 우리 그 미곤스에도 보면요, 어마어마한 글을 쏟아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무지하게 쏟아내. 깃발, 그리고 우리 미곤스 집회 가서 네. 깃발 들고 있잖아요. 네네. 서갖고 그럼 우리 카페지기가 의원님 손 한번 잡아주시어서 누군데? 그러면 닉네임을 얘기를 해요. 그럼 저 게이 쉐인 나 그렇게 까진 인간 아니니까 만나면요 수줍어서 얼굴도 못 맞죠. 브릿지? 그 이분들이 상당히 키보드 워리어고 골방전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전체 사회 분위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분들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그분들이 갖고 당신 제대로 알고 씹었어? 왜 그렇게 씹었어? 그러면은 야 그래도 내가 정치인에서 정치적 행동하는데 너네 왜 이렇게 나 비판해? 한번 당당하게 한번 나하고 맞섰고 토론을 하든지. 이 자신도 없는 거예요, 의원들이 어찌 보면. 왜냐? 자기는 개헌 문구를 제대로 보고 비판하지 않았어. 그렇죠. 보수 언론, 이른바 찌라시, 그걸 보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얘기하고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었네? 그럼 사과하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너네 지지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역공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안철수 의원을 비판한 건 아니지만 네. 그 지지자 입장에서 들을 때는 또 후보 양보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비통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분한 마음을 저한테라도 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대선 졌을 때 저한테 또 다 몰려와서 너 때문에 대선 졌다 이러면서 막 온갖 욕을 하는데 저는 조금 영광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장은 저 때문에 제가 안철수를 비판해서 안철수가 주저앉았기 때문에 나쁘게 대선을 졌다. 안철수였으면 이겼을 텐데. 근데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예. 그래도 그들의 아픔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냥 그래 실컷 욕해라. 맞아줄게. 이런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해심이 있는 거지, 그래. 그 보수 언론의 종편에 가서 그 지지자들 당원 아니에요, 당원. 자기가 네. 표를 받아야 될 당원들 그 문자를 까면서 막 욕하는 그런 찌질한 의원들 좀 이름 너무 한 명만 얘기해 주세요. 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삐처리 할게. 그래야 사람들이 궁금해서 더 열심히 들어요. 아니 근데 한 명만 진짜 삐처리 할게. 약속하고. 다 알고 있어요. 쪼글리는 나왔고. 이종걸. 예? 박용진. 박용진. 이번 서명 주도 초재선 서명 주도가 박용진이고요. 김병욱. 아니 박용진 의원은 그 대변인 했던 박용진 의원이요? 예. 그래 그 민주노동당에서 온 친구. 예. 그게 이번에 서명을 주도했던 이거 삐스처리 해주실 거죠? 그러면 서명을 주도했던 단체가 그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개헌. 예 개헌 거기 30분 하고 예. 초재선 뭐 미래 무슨 어쩌고 20분 하고 합쳐서 겹치는 사람 빼면은 이제 40분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나와서 언론 플레이 한 사람이 이제 노웅래, 박용진, 김병욱. 예. 그런 사람. 너무 많이 얘기하면 삐처리하기 힘들어요. 네. 그만하세요. 이제. 약간 충격받으신 것 같은데요. 누가 다 알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름을 네. 개인적으로 까도 저한테는 지랄을 못 하거든. 제가 이 정치권에서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죠. 그래요? 네. 제가 그 사람들한테 딱 맞는 뭐라는 줄 알아요? 몰라요. 감옥 가고 싶어?
그럼 다 꼬라지. 유행어 같아. 유행어 만들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감옥 가고 싶어. 네. 그런데요, 교수님, 그 진보 언론은 그래도 말씀하시는 수구 언론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약간 좀 더 공정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는 생각이 거지. 있거든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리한 질문을 막 해? 제가 또 예리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 정부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네. 뭐 더 예리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보수 언론들은 임기 초에는 완전히 그 대통령 띄우기잖아요. 예, 거의 예. 뭐 그 기관지처럼 행세를 하니까 당 기관지처럼 행세를 하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진보 언론은 그래도 좀 공정할 수 있고 또 의제가 진보 의제가 이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의제를 이제 지지할 수 있는데 그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 언론이 보수 언론보다 상당히 공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과 문재인에게만은 이상하네. 안 그렇다는 예. 거죠. 진짜 이상한 자, 언론은 어쨌든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왕따 네. 이론의 근거가 뭐예요? 이론의 근거가. 그러니까 이 왕따는요, 사실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인류 역사와 같이 한 게 아닌가. 우리 마르크스가 말하는 원시 공산 사회를 빼고는 네. 왕따의 사회였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가장 크게는 노예제도도 특정한 인종과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 왕따의 재밌는 게 그 노예는 엄마 아버지 중에 하나만 노예면 자식이 노예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좀 더 많은 사람을 왕따시키는 그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 전국구에 나와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파퓰리즘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최근 2000년도 이후에 이민자 문제나 이제 무역 문제 이런 걸로 이제 테러리즘 이런 거에 반대하는 그 뉴 파퓰리즘은 기본적으로 소수자 이민자에 대한 왕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브렉시트 할 때도 예. 브렉시트 때 난민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그 난민들을 왕따시키면서 하나의 원래의 영국 모습으로 복원을 하자.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히틀러도 이게 파퓰리즘의 네. 원형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네. 히틀러도 유태인을 유태인을 왕따시킨 거야. 왕따시켰잖아요. 찌찌뽕. 예. 아, 그래서 야. 이 왕따가 인류 사회 어디나 늘 있었다. 그럼 그럼요. 우리 사회에서도 왕따가 있었냐? 제일 원초적인 거는 네. 어디였죠? 제일 원초적인 거예요. 전라도. 그쵸. 호남 아. 왕따가 있었죠. 엄마 아빠가 그러네, 그 호남인데 그거 모르고 있었어? 아니요, 전 알죠. 근데 너무 많으니까. 예. 사실 왕따야 뭐. 아니 정말 엄마 아빠가 많으니까. 그거 아닌데 모르고 왕따를 모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가고 싶어? 힘이 빠져.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네. 이제 인구가 음. 작거나 뭐 지역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제 왕따를 시킨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왕따를 시킨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었죠. 아니 근데 그게 예. 이런 거다. 뭐냐면 미국이 50년대 60년대 제3세계를 지배할 때 자기의 통치권 안에 가져갈 때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디바이드 디바이드 앤 룰. 룰 아니에요. 예, 분할 예. 통치. 근데 예. 이것은 디바이드 된 예. 그러니까 분할 통치했는데 분할했을 때 분할된 소수자 하나를 찍어서 예. 그를 isolated 그렇죠. 고립시켜라.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분을 그쪽으로 내는데 예. 법원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게 또 미국 정치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법원 스트래티지가 이제 법원 위스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네. 프랑스 부르봉 왕가를 영어로 하면 법원 스트래티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인 지배층에서 그 지역의 백인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게 백인 지배층이 정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그럼 가만 놔두면 백인 지금 이번에 그 트럼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일자리 없어지고 그런 게 네네. 사실은 자기들이 정책을 못해서 그러는데 느닷없이 그 백인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배층이 가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너네들 일자리 없는 게 사실은 저 블랙, 저 흑인들이 니들 일자리 다 뺏어갔잖아. 그러니까 지배층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와 공격을 해야 될 사람들이 느닷없이 같이 다른 가난한 흑인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흑인들을 왕따시키고. 이것도 일종의 왕따 일원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데
백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한인타운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고리를 이제 늘 찾는 치게 거지.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네. 경찰들이 사실은 백인 커뮤니티를 보호하면서 이 약한 데를 좀 놔둔 그런 방관한 면도 있는 거거든요. 아, 왕따 이론을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그렇죠. 꼼수를 부려서 쓴 거네.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이 호남 왕따가 노무현 왕따로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네. 노무현이 무소속으로 부산에 의원이나 시장 출마했으면 어땠을까요? 김두관 지사가 무소속으로 당선되잖아요. 노무현도 됐을 거예요. 근데 노무현이 당선이 안 된 이유는 민주당 간판을 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호남 왕따에 반기를 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성공했어요, 대통령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득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방어자라 그러는데, 왕따 당하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네. 사람을 방어자라 그러는데, 네. 이게 이 방어자가 이제 첫 번째 방어자를 완전히 죽여놓지 않으면 제2, 제3, 제4의 방어자가 나오면 왕따가 끝나는 거예요. 왕따 정책이 안 대박. 먹혀주는 안 거네. 먹히죠. 그러니까 야. 노무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밟아서 죽여라. 결국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거죠. 아, 호남 왕따를 그러네. 진짜 우리가 방어를 한 그때, 게 노무현이에요.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될 때는 무소속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보를 냈다가 단일화를 시켜버리지. 예, 그러면서 예. 김두관 후보가 나오는데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난 지역 감정의 벽을 넘기 위해서 온몸으로 부딪히겠다. 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지역 감정의 벽을 넘고 싶어 했냐. 네. 일단 호남 왕따는 건 잘못됐고 감정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 파퓰리즘이 한마디로 야. 굉장히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게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찍었던 그 중요한 지역들 있잖아요. 예. 오하이오, 미시간, 이 펜실베니아. 여기가 사실은 글로벌리제이션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주예요. 그래서 보호무역 정책을 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주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 한다니까 찍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는데 이게 세계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4차 산업혁명 때문에 잃는 거예요. 자동화를 해서 노동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IT가 예. 발달되면서 그 일자리 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민자들이 자기네 일자리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이민자들은 그런 상당히 스킬드 레이버잖아요. 예. 그 숙련된 노동을 할 수 없어요, 이민자들은. 단순 노동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민 갖고 우리 그 대한민국 동포들도 네. 그로셔리 스토어 예, 예. 그런 데서 그렇죠. 일하다가 돈 좀 모으면은 세탁소. 세탁소 예. 이런 데서만 하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이 자동차 공장 이런 데서 제조업에서 이런 그 숙련된 노동을 할 수 없어요. 일단 오늘- 말도 안 통해.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먹히는 거예요, 백인들한테. 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 위기감, 극한 위기감에서 파퓰리즘이 탄생하거든요. 왜냐면 예. 히틀러가 탄생했던 것도 그 전쟁 이후에 뭐 배상도 낼 수 없고 배상금도 낼 수 없고. 그러니까 왜 우리 먹고 살기 전범 국가로 너무 해갖고 힘들고. 이렇게 우리는 못 살게 만드냐. 예, 이거 예. 다 영미 얘들 때문에 그렇다. 근데 프랑스 그거를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러면서 유태인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물론 조금 자기가 뭔가 다르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도 우리 왕따 당하는 애들 보면 네네. 뭐 조금 그 몸이 살짝? 불편한다거나 네, 네. 아니면 조금 다른 사람하고 교우 관계가 없다거나 공부를 너무 잘한다거나 너무 이쁘거나 우리 아나운서님도 왕따 좀 당하셨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저처럼 당했다. 너무 유능하거나 그게 이렇게 남과 다른 웃지 마세요. 아, 네. 남과 다르면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합리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왕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스트레스가 많은 곳, 경쟁이 치열한 곳, 위기의식이 많은 곳,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왕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토양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 정치가 그리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예. 이거는. 야, 근데 저는 중간에 넘어가기 충격적이죠, 전에 진짜. 너무 충격적. 나는 네. 저는요 정말 속상한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당 타이틀을 띄지 않고 호남 왕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부딪혀 싸웠는데 결국 그 호남의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노무현이 우리 호남을 홀대했다. 그리고 문재인이 그 승계자인 참여정부를 같이 운영했던
문재인이 우리를 왕따시키고 있다. 우리를 홀대했다. 이렇게 공격하는 건 정말 파퓰리즘의 전형이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줄게요. 네. 이 왕따가 그냥 성립되지 않아요. 가해자가 있죠, 왕따는 늘.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가해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이 가해자만으로 안 되는 게요. 수많은 동조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동조자가 격려하고 환호할 때 이 가해자는 쾌감을 느끼고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라든지 수구 언론이라든지 네. 검찰 등 기득권이 노무현을 박해할 때 이거를 새누리당 지지자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강화자라는 게 있어요. 오, 강화. reinforcer. 강화자는 뭐냐면 더 이것을 촉진시키는. 가해자보다도 한술 더 뜨는 사람이야. 근데 강화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네. 평소엔 자신도 왕따였어. 근데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이 나타나서 공격을 받으면 이때 더 강화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며느리가 네. 시어머니가 되면 왜 더 엄한 시어머니가 되냐. 그러니까 강화자가 되는 reinforcement, 거예요. 강화자. 강화자가 되는 예, 아버지로부터 두겨 맞은 아들이 결혼해서 그쵸. 또 폭력 남편이 되느냐. 강화자가 되는 거. 네, 네. 이야. 그래서 이 강화자는 네. 가해자는 아주 그 이게 지역적 폄하 발언은 아니죠. 뭐 강화도 사람들이 네. 주로 강화자다 이런. 이거 그냥 제가 번역을 이게 영어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우리 정 의원님이 좀 네이밍을 예.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강화자. 아니 왕따를 reinforce 시키는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는 가해자는 거고. 가해자보다. 강화자라고 하는 이 틀거리가 있으니까 저걸 깨기가 쉽지가 않네. 강화자 괜찮은 것 같은데, 강화자. 사람 이름도 아니고요. 지역 예. 이름도 아니, 아닙니다. 근데 강화자라고 하는 말을 네, 강화자. 우리말 같진 않아요, 그게. 강화자. 예. 강화자. 한술 더 뜨는 사람이요. 예. 뭐라 그러지? 뭐라고 하여튼 해야지? 다음 시간까지 저희가 용어를 잘 네. 생각해서 오겠습니다. 말리는 신우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때리는 네.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이가 신우가 더 더 미워. 밉다. 예. 네, 그렇죠. 말리는 척 하면서 이런 거거든요. 한번 이제 여기 우리 조기숙 교수님이 시어머니고 여기 며느리야. 야단 한번 쳐보세요. 왜 밥을 제대로 못했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직도 이것뿐이 못하니? 이거 봐, 언니가 참어. 언니가 잘했으면 그랬겠어? 그리고 내가 소금 많이 넣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언니 편 들어주려고 그래도, 못하겠어. 그냥 도장 찍어라. 뭘 도장을 찍어? 그냥 나가, 이 집에서. 그럼 편하잖아. 얄밉네. 그러면 신우이가 이러고 약 올리면서 말리거든. 너무 얄밉네. 근데 네. 가해자보다 강화자가 더 오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다시 가해자한테 자기네가 왕따를 당할까봐 다시 돌아올까 봐. 가해자의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네. 사실은. 그 다음에 자기가 당했던 재밌다. 서름을 자기보다 약자인 피해자에게 화풀이 하려는 보상 심리도 있대요. 이거는 제가 이론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누가 왕따 그렇게 이론에서. 왕따 이론에서. 음. 그리고 심지어는 이 피해자가 왕따 당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합리화까지 해줘요. 이 강화자들이. 대박이다. 저런 거 처음 들어봤지? 처음 들어봤죠, 저는. 왕따 당했나봐. 눈빛이 슬퍼. 아니, 저는 슬프긴 하네요. 저 왕따는 당해본 적 없는데, 예. 이런 게 이제, 이런 이론이 정치 쪽에서도 이제 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치 쪽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근데 이제- 저는 이 스토리, 노무현 대통령이 왕따 당하는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들은 게 한 번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2009년에 검찰 조사가 있을 때 예. 사실 보도가 거의 없었고 우리가 보수 언론, 수구 언론의 행태를 모르냐고요. 이거 다 짜가지고 맞춰서 사실 최근에 밝혀졌잖아요. 우병우. 전혀 물증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물증이 없을 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와서 오히려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이거 한번 싸워볼 만하다. 네. 그랬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20일이 넘도록.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그러면서 있지. 계속 언론 플레이만 하면서 피를 말리면서 여사님을 또 소환한 거죠. 권양숙 여사님을. 예. 여사님 소환된 날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사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그날 택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노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얘기니까 다음에 네. 다시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때 좌파 언론, 좌파 정당 정당. 그다음에 하여튼 이쪽 이른바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진영 그다음에 시민단체
하나같이 노무현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방관자가 다수였다는 거죠. 방관자도 원오브 왕따 도와주는 책임이 사람 있는 아니에요? 거죠. 예. 왜냐면은 그다음에 이제 다수의 방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동조자만으로 우리가 왕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아픈 건 강화자고 더 중요한 건 수많은 방관자가 방관자. 있었다는 네. 거예요.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민주당 타이틀 떼지 않고 갔을 땐 뭐라 그랬죠? 그걸 뭐라고 불렀었죠? 왕따를 보호해줄 방어자. 왕따의 방어자. 제일 방어자였던 거죠. 예.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걸 책을 만들면 팔릴까? 괜찮은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걸 책을 만들어서 근데 이미 있는 팔아야겠는데? 이론인 거죠, 이게. 네, 아니, 근데 있는 이거를 하나 이론이에요. 정립해갖고 책을 만들어야 돼. 네. 요거를 이제 권재현 선생님이 소개한 외국의 이론을 제가 정치에 이렇게 대입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책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만들 거예요, 책을? 네. 예, 그럼 만들겠다. 아니요, 대답을 하시오. 만들겠습니다.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따 현상은요, 예. 우리가 학교에서도 단 한 명이라도 관심과 보호를 해줬으면 그 왕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정권 뺏겼잖아요. 네. 2009년도에. 네. 그리고 노무현 2007 대통령이 년에 뺏겼죠. 그러니까 네. 2007년에서 2008년, 2009년이란 말이에요. 예. 이명박 정권 1년 반 지났을 때인데 예. 만약 그때 예. 우리가 팟캐스트라고 하는 거를 알았으면, 예. 그리고 팟캐스트라고 하는 걸 좀 일찍 시작했으면, 예. 근데 그것도 불가능했던 게, 불가능했어. 스마트폰이 있어야 네, 가능했었고, 그리고 저는 그뿐만 아니라 SNS만 있었으면, 그렇게 또는 안 됐죠. SNS가 그렇게 활발히 퍼졌으면 절대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지금처럼. 생각해요. 예. 어찌 보면 운명이었네, 그것도. 슬프네. 갑자기 소름 돋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2011년에 낙검수 할 때도 이명박 정권이 기울고 정권이 교체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우리나라 방송통신법으로 걸 수 없는 그런 묘한 틈새가 사각지대. 있었고, 예. 사각지대. 지금도 이거 팟캐스트는요, 음원이에요. 그냥 방송 아닙니다. 예. 방송이라고 하면 송출수단과 송출기가 수신기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음원 있는 곳을 찾아갖고 듣는 거거든, 자기가. 네. 방송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교수님의 그 왕따 이론을 저도 보탤게요. 어떻게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 팟캐스트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 어. 그거를 2015년, 2016년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2015년에. 그럴 때 은근히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를 하는 의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심. 놀랍지도 않다.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네. 팟캐스트한테 밀리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강력한 적이니까 왕따로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하는 정봉주 등등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던, 그리고 비판을 받고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쟤네 왕따 시키는데 내가 좀 동조해야지. 이런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도 기득권이 있다는 말이 그럼요. 진실입니다. 예, 그리고 보세요. 정치부 기자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새누리당이 정봉주 사면 복권 되기를 원치 않는 것보다도 민주당 내의 의원들이 더 원치 않는다. 제가 인필드 하게 되면 자기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냥 왕따를 시켜갖고 계속 죽어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여기서도 reinforcement, 강화자들이 있는 거예요. 정봉주를 죽이는. 그렇죠. 가해자는 아니지만 강화자인 그렇죠. 가해자는 새누리당이거든요. 어쨌든. 예. 현 정권이고. 예. 근데 그것을 방관 내지는 강화시켜서 영원히 정치권으로 못 돌아오게. 그런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부 기자들한테는 공공연한 비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 불행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이 뭐 극성스럽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다른 지지자들과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제가 당했던 걸 비교하면 비슷하다. 그런데 더 열정이 있을 순 있다. 왜? 방관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켰다는 이 사람들이 자책감이 지몬미. 있어요. 예, 지몬미 자책감이 그래서 있는 거죠. 문재인만은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잃지 않겠다. 문재인 왕따를 우리가 지켜보지 않겠다. 이래서 아무리 언론이 기득권이 정치인이 왕따를 시켜도 문재인 지지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저는 지지자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특한 논리네. 그런데 이 왕따는요. 네. 어떻게 끝나냐? 피해자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 왕따 당하던 학생들이 결국은 이제 자살을 그러네. 택할 수밖에 노무현 없었던 게 대통령도 예, 그랬고.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친노를 왕따로부터 좀 구해주기 위해서 몸을 던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던지면서 왕따를 끝을 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아직은 폐족되거나 이 역사에서 사라질 수 없는 친노를 그다음에 친노라고 하는 것은 진보 진영이죠. 진보 진영이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죠. 대한민국의 네. 민주 진영을 지키려고 하는 방어자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 목숨을 한 번, 던졌다. 예. 그리고 그것은 통했다. 그래서 통하고 있는 진행 중인 그 죽음으로 방관자들이 수없이 많이 깨어나서 방어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강의와 이제 이런 그 책 소개 이런 데를 다녔는데 그분들이 정치 처음 관심 가진 분들이었어요. 대부분. 예. 30대. 자기는 도대체 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지 네, 네. 너무 몰랐다. 슬픈데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왕따는 되냐. 죽음으로 끝난다. 예, 그러니까 수많은 방관자들이 이제 방어자로 변화하게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10년 지방선거가 뭐 무상급식의 승리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그거는 눈꼽만치 기여했고요. 대부분 노무현입니다. 사실은. 노무현의 그렇죠. 죽음으로 맞아요. 지방선거가 예. 예. 뭐 완전 승리도 아니고 하여튼 예. 그래도 광역단체장들은 네. 상당히 많이 이겼잖아요. 그리고요, 그때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천안함 사건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 천안함 사건이 있었는데 예,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날 예, 천안함 중간 수사 결과가 결과가 발표가 돼요. 예,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북한 잠수함의 공격으로 예, 예. 했다. 그리고 지방선거 기간 13일인가 15일 내내 천안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잖아요. 예, 예. 그 압승을 한 결과 안희정 지사도 다시 재선해서 대선 후보까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압승할 수 있었던 원인은 지방급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2009년도에 희생되고 진보 진영을 노무현이에요. 방어하려고 했던 노무현 정신이 예. 살아났다. 이것은 천안함 사건을 왜곡하려고 그런 것까지도 뚫고 나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천안함 때문에 사실은 젊은 보수가 생겼다. 그리고 예. 대학생들이 사실 민주당에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냐면 북한에 퍼져가지고 얘네들이 결국 핵 개발하고 천안함 폭침하고 이런 게 아니냐 네. 할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네. 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추모 공연을 전국을 다녔는데 제가 그때 쓴 글이 뭐라 그랬냐면은 들불이 번지고 있다. 들불이. 그러니까 이거는 민초들이 움직이는 게 탁탁탁탁탁탁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2010년에 들불이 번졌으면 예. 2016년에는 촛불이 번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심상치 않다 이번 선거. 예. 그랬는데 정말 뜻밖의 압승을 했는데 야. 그게 저는 이제 노무현의 기여였다. 근데 이거를 진보 언론들은 저는 이제 좌파 언론이라고 부르는데 왜 좌파 언론이라고 부르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네. 건데 이 좌파 언론은 무상급식으로 설명을 해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으로 그렇게 만일에 우리가 승리를 했다면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버스, 무상교통 했는데 왜 후보도 안 되고 몰락했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무상급식은 그 길로 가는 하나의 격발의 역할을 했을 뿐이고 굉장히 부분적으로 이게 무상급식은 아이들 밥 먹는 문제, 가치의 문제였기 때문에 네. 이게 그래도 주부층이 원래 이 민주당 잘 안 찍거든요. 주부층을 살짝 끌어들인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노무현이었고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이명박 평가, 이명박 심판, 이명박 정부 심판.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3-4번째 정도가 이 무상급식 이슈가 중요했어요. 예. 근데 이제 좌파 언론들이 이렇게 선거 결과를 엉뚱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